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저 솔직히 이거 중간에 봤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동시간대였잖아요 어제. 이제 첼시는 사실 좀 저번부터 너무 이게 스코어도 좀 벌리고 하다 보니 그리고 사실 잘 못하더라고. 말메는 지난 시즌 유로파에서도 최근에 사실 약간 성과가 뚜렷하진 않았죠. 그리고 이미 사리의 첼시에게 한번 무너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요. 네, 1, 2차전에서 다 무너진 이력도 있었고 그냥 무난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전반 끝나고 나서 스코어 딱 봤는데 2대0인 거야. 그렇죠. 아탈란타가 2대0으로 그래서 와 이거 오늘 솔샤르 심판의 날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옆부조 소리가 좀 미세하게 들려요. 그래. 용남형이 소리를 그렇게 지르더라고요. 용남형도 그렇고 그 PD 분들도 막 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봤는데 호날두가 또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메뉴가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3대2로 뒤집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좀 감명 깊어가지고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라이브를 못 봤고 유벤투스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다시 보기로 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컨텐츠 준비할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비비고 바로 틀어서 봤어요. 다시 보기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2시간 동안 보면서 느낀 건 아탈란타가 확실히 수비가 좀 불안한 것도 있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특히 이따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킹갓으로 다룰 만한 선수들이 이날 주역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맨유한테는 3대2 승리는 반가운 일이었고 하지만 이 승리가 모두 다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확실하게 이겨라. 그리고 경기력 좀 보완해라. 이 두 가지는 아마 맨유 팬분들이 계속 좀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더룬이 막 센터백 내려가 있고 그러고 맞아요. 그리고 또 후반에 또 막 부상으로 빠지고 막 그러더만 보니까. 맨유는 일단 레시포드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레스터전에 이제 교체로 복귀를 했고 이번에 아탈란타전에 선발로서 모처럼 경기를 뛰었던 특징이 있고요. 네, 레스터전에 이제 골도 넣었고. 아탈란타가 지금 센터백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덕현이 형 말씀처럼 중미 더룬이 오른쪽 센터백으로 내려가는 약간 골치책의 어떤 선택이 나왔고 원래 프로일라랑 중미를 봤지만 이번에는 센터백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여기에 전반전 끝나고 센터백 데미라에도 허벅지 뒷근육의 통증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로바토 선수가 또 교체로 들어와요. 마테오 로바토. 그러니까 중앙 수비 잔혹사가 기본적으로 아탈란타에게는 계속 이어졌던 경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주전잡도 아니었고 선수들 개개인의 수비력도 아무래도 의문부가 따랐던 경기입니다. 맨유의 일단 경기 컨셉은 아탈란타는 올라오는 만큼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 팀이고 그렇죠. 원래 뭐 항상 일관성 있는 팀이니까 그래서 뒷공간 공략에 최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날 유독 호날두가 뒷공간 침투할 때 빠른 롱볼을 통해서 아탈란타의 뒷공간을 그대로 찌르는 공격 시도가 많았어요. 이런 어떤 시도가 있었고 또 아탈란타가 5백을 수비시 내려서 쓰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공격진 4명만 공격에 참여하면 5명의 수비에게 4명의 에어사인은 수적 열세의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를 소샤르 감독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중앙 미드필드의 프레드 또 좌우 풀백 완비사카와 루크쇼 이렇게 풀백 내지는 중앙 미드필드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에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4명의 공격진만 계속 전방에 머무르면 5명의 수비진에게 고립당하기 쉬우니까 일부러 1명, 2명씩 더 숫자를 늘려서 백5 상대로 수적 우위를 만들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아탈란타가 주목할 것은 기본적으로 아탈란타가 5-3-2 형태로 수비를 하는데 투톱이랑 이 3명의 미드필드 중에 올라가 있는 2명, 수비형 미드필드 말고 중앙 미드필드 2명 있죠. 이 2명은 맨유의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투톱은 맨유의 센터백들에게 붙고 중미 2명은 맨유의 3선에게 붙어요.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드 1명만 백5의 앞쪽을 커버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게 돼요. 이 5-3-2 전술이 분명 잘 밸런스가 짜여지고 압박을 강하게 걸 수 있는 어떤 이점은 있지만 문제는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드리워진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맨유가 풀백이나 중앙 미드필드를 자꾸 전방쪽으로 침투시켜서 백5에게 6명 내지는 7명 정도로 부담을 안기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드가 아무리 커버를 하려고 해도 해야 될 공간, 커버를 해야 될 공간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좀 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솔샤르 감독이 공격 숫자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백5를 파괴하려고 했던 선택은 이 수비 전술 자체에 조금 불안함이 있는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성상 본인들의 불리한 점이 좀 공략당했던 여지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드 선수가 굉장히 좀 바빴고 백5가 커버받지 못하다 보니까 의외 자원들 뭐 쇼와 비사카, 완비사카, 프레드가 올라갔을 때 그쪽으로 센터백이나 윙백에 따라 나가다가 뒷공간을 내어주는 상황들이 오히려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악순환의 반복이죠. 어떻게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과부하가 걸리면서 수비 커버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 와중에 센터백 부상자들도 많아서 그쵸. 정상 전력으로 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맨유가 전진했을 때 이것을 대처하는 게 풀 전력일 때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드가 이걸 보완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드린 전술적인 배경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드가 해야 되는 역할은 너무 많았다. 네.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 2명 역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렇게 공격
있어서는 컨셉이 보였지만 래시포드 폼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래시포드가 초반부터 1대1 기회를 놓쳤고 뜬 볼에 대해서 임팩트가 마치 이제 마곡동 조르지니의 임팩트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어설픈 동작들이 많았죠. 그건 좀 너무 심한 비유가 아닌가. 너무 과했나요? 네, 굉장히 과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한테 이런 말은 좀 모욕적이고 약간 노루의 다리처럼 반성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 막판에서 기회를 좀 날렸죠. 이게 킹 0점이 전혀 맞지 않았고 드리블 시도를 할 때마다 1대1에서 좀 틀어막혔고 또 경기 중에 아직 확실하게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은 건지 약간 좀 통증으로 하는 동작 장면도 있었어요. 거기다 역시나 이제 복귀를 했지만 역시 핏이 완전하지 않은 걸로 래시포드는 현재 좀 추정이 되었고 이날 래시포드가 그래서 좀 많은 기회들을 솔직히 날렸습니다. 자, 그리고 솔샤르 감독의 경기 컨셉 또 한 가지 특징은 레스터전에 보여줬던 팀 압박 문제를 나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레스터전에 보았던 우리의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떤 특징은 호날두가 원톱일 시에도 강하게 팀이 압박을 주문하면 호날두는 아무래도 수비 부담이 많이 가져지면 안 되는 선수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격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호날두는 팀 압박 전술에서 어느 정도 예외를 줍니다. 그러면 호날두가 수비할 때 뛰지 않는 만큼 주위 동료들이 많이 뛰어줘야 되는데 이게 맨유의 압박 과정에서 굉장히 큰 부하가 오게 되는 이유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호날두가 참여하지 않는 압박은 결국 전방 압박을 하려고 해도 주위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드 부페나 링포드들이 압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박할 때 숫자가 부족해져요. 호날두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호날두가 참여하지 않는 만큼 그 압박의 기동력, 압박으로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리를 주위 동료들이 훨씬 더 많이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진들이 일찍 지치고 그러다 보면 간격이 벌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압박을 할 때마다 호날두가 있을 때 압박을 하면 간격이 더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어떤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날두가 공격진에 있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압박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어떤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아탈란타전에는 선수들이 무리하게 압박을 하기보다는 자주 물러서는 형태로 좀 전형을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백포 4명, 그 위쪽에 미드필드 4명, 뭐 상황에 따라서는 5명 이렇게 서는 방식으로 이 수비 전형을 빠르게 갖추는 방식으로 웬만하면 자기 진영에 복귀하는 쪽에 초점을 뒀습니다. 무리한 압박을 하기보다는 좀 밸런스를 지키면서 뒤쪽에 있었던 거고요. 이제 아탈란타의 경기 컨셉으로 좀 넘어가면 아탈란타는 항상 측면 쪽 수적 우위를 좀 노리는 팀이에요. 자, 보면 투톱에 한 명 이렇게 딱 빠지고 중앙 미드필드가 또 측면에 받치고 좌우 윙백 여기 이제 스토퍼들까지 분명 이렇게 선수들이 갖춰지면서 4명 정도의 측면 참여 인원이 갖춰지는 특징이 있는 게 이제 아탈란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가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유도를 하고요. 그럴 때 3선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걸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아탈란타가 측면으로 볼을 줬을 때 왼쪽으로 볼이 간다. 그러면 당연히 왼쪽 아탈란타 기준 왼쪽이기 때문에 맨유 기준으로는 맥토미니가 아탈란타의 왼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따라 나가야 돼요. 그러면 맥토미니는 풀백처럼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면 프레드하고 간격 자체가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백4 사이의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미드필드의 숫자가 매우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자 아탈란타는 한쪽 측면 수적 우위를 노렸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맨유의 불안한 삼성과 수비 컨디션을 공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접근 방식은 굉장히 좋았네요. 어차피 맨유 삼선이 불안한 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도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항상 강조가 되니까.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세트피스에서 데미랄의 높이를 또 활용할 수도 있었어요. 데미랄 선수가 그 부상 여파 때문에 사실 요즘에 폼은 좀 좋지 않지만 그 점프 능력이나 기본적인 어떤 몸 놀림 자체는 그래도 좋은 어떤 피지컬 조건을 가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데미랄의 높이를 활용할 수도 있는 세트피스 공격도 기대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아탈란타의 경기 컨셉에 맞물리는 맨유 수비의 문제점은 3선의 문제가 일단 있죠. 수비수 사이로 프레드나 맥토미니가 아예 들어와서 이 벌어지는 수비수 사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이 좀 더 보완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백4는 사실 상대가 측면 쪽으로 볼을 전개하면 당연히 한쪽으로 좀 따라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럴 때 간격 사이사이, 라인 사이사이를 어떻게 커버하느냐의 문제인데 프레드와 맥토미니는 그 부분에서의 위치 선정 능력이 확실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 아탈란타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던 전반전 초반의 맨유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트피스 수비인데 이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데미랄 선수를 맡고 있던 선수가 누쿠쇼였어요. 미스매치네. 네, 대인 수비의 미스매치고 여기에 이제 장신 선수 특히 맥과이어는 지역 수비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괜찮나요? 물 한번 마시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챔스 주간이 힘들어요. 챔스 주간이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경기 수도 좀 많고 그리고 이게 새벽에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존나 민망한가요?
아씨. 왜 딸꾹질할 수도 있지. 아니, 가끔 해설할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진짜? 근데 그거는 소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들어가겠죠. 그래도 뭐 영상으로 대놓고 나오는 것보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생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딸꾹질이 이렇게 뭐 증세가 이렇게 막 예고가 되는 것도 아니기 웃겼습니다,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역 수비 반응을 맥과이어가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데미랄 들어오고 그 뒤에 반응을 해서 맥과이어도 사실 반응이 좀 빨랐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데미랄한테 실점을 허용했고 맥과이어도 복귀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오늘 경기는 그래도 이전 경기들보다는 핏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골도 넣었고. 그래서 맨유가 벌써 9경기 연속 실점이에요. 수비에서의 문제점은 분명 이 경기에서도 결과 별개로 좀 지적이 돼야 될 부분이 되겠고, 실점을 하고 난 다음에 맨유가 조금씩 흐름을 가져왔는데 그 키워드는 압박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호날두가 원톱일 때 무리하게 압박을 시도했다간 오히려 호날두가 뛰지 않는 거리를 주위 동료들이 커버 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되고 압박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그래서 위험이 노출된다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단 실점을 눈 깜짝할 사이에 30분도 되기 전에 2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끌려가는 경기 흐름을 너무 일찍부터 내줘다 보니까 이제 압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솔샤르 감독도 강하게 선수들에게 압박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이전 경기들까지 맨유가 좀 무리하게 호날두가 있을 때 무리하게 압박을 했을 때 문제점은 압박을 할 때 간격이 아래쪽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상대 역습에 취약하다라는 점이거든요. 카운터 어택 쳤을 때 그 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되는. 특히 측면 쪽 허용 빈도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센터백이 그래도 중앙에 있으니까 센터백 2명이 그냥 중앙 공격수에 대해서 대인 마크를 하면 어느 정도 수비가 되는데, 측면 쪽은 센터백이 계속 벌려서 뛸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간격 벌어져 있고 상대가 측면 쪽 주면 맨유의 수비 지역 공간이 너무 쉽게 열리는 모습들을 그냥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3-5-2 포메이션을 쓰는 팀이죠. 좌우 윙이 없어요. 그렇죠. 윙어가 없죠. 네. 그리고 윙백조차도 수비할 때 5백으로 내려서 있기 때문에 역습을 할 때 아탈란타의 공격진은 결국은 중앙 쪽에 좀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위주로 선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기준에서는 이전 경기들처럼 윙포워드들에게 볼이 투입돼서 측면 쪽 공간을 허용하는 위험도가 매우 크게 줄어들었고 중앙 쪽에서 센터백들이 대인 수비만 잘 해주면 어느 정도는 쉽게 제어할 수가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맨유가 압박을 하고 아탈란타가 뒤쪽에 밀려나면서 역습을 시도해야 되는데 막상 아탈란타는 측면 쪽 공간을 활용하는 빈도가 떨어지니까 중앙에만 갇히면서 오히려 맨유에 벌어져 있는 간격을 활용하기보다는 중앙 수비수들 내지는 3선에게 막히는 빈도가 좀 더 많았습니다. 아탈란타는 역습에 대한 준비가 좀 아쉬웠고, 상성상 맨유는 여전히 전술적인 리스크는 있지만 적어도 이날 경기는 압박을 할 때 크게 공략당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조금씩 흐름을 가져왔고, 여기 아탈란타가 압박을 할 때 중앙 위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윙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중앙지향 쪽으로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상대 풀백을 내버려둔다는 게 되죠. 항상 윙백이 올라와가지고 상대 풀백을 맨유 진영에서부터 압박하면은 그러면 아탈란타도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아탈란타도 센터백이 지금 정상 조합이 아니니까. 게다가 원래도 뒷공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윙백은 어느 정도 수비 위치와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압박을 할 때 맨유가 좌우 풀백을 활용하는 빌드업이 되게 쉽게 풀렸어요. 그리고 맨유는 다행히 이날 또 왼쪽에 루크쇼가 나왔기 때문에 쇼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이 굉장히 잘 풀렸었고요. 그리고 아탈란타가 이날 유독 빌드업 미스가 많았습니다. 후방에서 이제 전개할 때 행패스와 백패스가 좀 애매하게 전진되는 모습이 있었죠. 자, 결국 맨유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3골을 넣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후반전 들어서 압박을 계속했어요. 볼 뺏으면 바로 아탈란타의 뒷공간을 크게 빠르게 찌르는 방식으로 계속 역습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부패 패스를 받았던 레시포드가 53분에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골이었고, 득점 이후에 포그바와 카바니를 투입했어요. 이건 이유가 확실히 보입니다. 포그바는 맥토미니 대신에 3선으로 투입됐지만 자주 침투하면서 아탈란타가 백5를 쓰고 이 백5가 4명의 공격진을 고립시키려는 구도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포그바까지 가세하고 풀백도 가세하고 프레드도 가세하니까 기본적으로 백5가 수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유는 포그바의 투입으로 이런 부분을 노렸고, 포그바는 최근 경기 보면은 3선 배치가 돼도 위쪽으로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좀 공격의 목적을 두고 있고, 카바니도 움직임의 폭이 넓기 때문에 카바니는 뭐 센터백 잡아당기고 윙백 잡아당기고 아니면 상대의 3선 미드필드 잡아당기고 하면서 공간 자체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카바니가 사실 많이 뛰면서 그 공간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죠. 게다가 코너킥 상황 2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실점 장면을 보면 아탈란타 기준의 실점 장면을 보면 아탈란타 집중력이 떨어질 때 맨유가 빠르게 처리를 해서 한번 아탈란타가 대비되지 않았을 때 먼저 일단 나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탈란타가 정비 안 되고 있다가 어영부영하다가 딱
일단 헤더로 먼저 처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 저는 이미 맨유의 주도권이 갖춰져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왜냐면 코너킥 자체를 맨유가 빠르게 처리하는 동안 아탈란타가 세트피스 수비를 빨리 전환했어야 되는데 복귀 안 하고 이렇게 약간 멍 때리고 있다가 좀 급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처리한 세컨볼이 맨유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또 크로스를 올렸을 때 아탈란타가 야이씨 이거 우리 지금 대비 안 됐는데 빨리 수비하지 하다가 바깥쪽으로 돌아뛰는 맥과이어를 놓쳤어요. 그래서 맥과이어가 손쉽게 골을 넣는 장면이 이제 동점골로 나왔고 세 번째 골 장면도 세컨볼을 루크쇼가 바깥쪽에서 잡아내서 재차 크로스를 올렸는데 바깥쪽 지점에 맥과이어랑 호날두가 같이 뛰어 들어갑니다. 부담을 이제 엄청 부담되거든. 부담을 많이 안길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대인 수비의 미스가 아탈란타로 발생하면서 결국은 호날두가 골을 넣었죠. 이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대2의 역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데헤아도 그거 봤죠? 네. 2연속 선방.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영상을 봤는데 데헤아 없었으면 사실상 이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였다. 그렇죠. 데헤아의 선방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파타와 미란 축구의 슈팅을 연이어서 막아내는데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아탈란타가 확실히 수비에 불안함이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빌드업 상황에서의 미스가 나와서 그렇죠. 결국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압박에서의 미스, 압박을 받았을 때 탈압박이 안 되면서 결국 레시포드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했듯이 네. 일단 빌드업 문제가 첫 번째, 또 센터백들의 수비 조합이 온전치 않으면서 뒷공간에 쉽게 노출했다는 점이 두 번째, 전술적인 약점. 아까 얘기 드린 수비 시 미드필드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백5가 수적 열세에 놓였을 때 미드필드의 커버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제 과부하에 걸리는 이런 어떤 전술의 문제. 여기에 더해서 백5가 수적 열세에 놓이기 때문에 풀백이나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기습적으로 침투했을 때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까지 전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상대 풀백의 빌드업을 쉽게 허용하는 문제점까지. 네. 맨유는 풀백 위주로 빌드업을 잘 전개했기 때문에 팀 전진 과정에서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탈란타가 역습을 나갈 때 중앙 위주로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맨유가 압박을 할 때 뒤쪽에 리스크가 있는 이 벌어져 있는 공간을 아탈란타가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부분까지 5가지 과정에서 상성상 아탈란타는 문제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대로 맨유한테는 분명 이 경기 아탈란타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하면서 승리를 만든 부분은 좋았으나 여전히 솔샤르 감독의 기본 기조 전술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또 다른 팀을 만났을 때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경기 승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일단 승리를 거뒀다는 거는 정말 다행인 일이에요. 지금 비아레알전도 그렇고 아탈란타전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꾸역꾸역 2경기 이겼거든요. 네, 일단 3경기 치르고 2승입니다. 네, 맨유가 지금 1위예요. 네, 가장 좀 토너먼트 진출을 정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아주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맨유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 그러기에는 지금까지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드러나서도 문제점을 이제 다가올 리그 경기 또 이제 리버풀이랑 하잖아요. 노스웨스트로가 있죠. 네. 리버풀과 이제 또 빅매치가 있는데 이게 또 리버풀이 지금 기세가 또 기세인 만큼 굉장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점을 좀 어떤 식으로 잘 대처를 해서 주말 노스웨스트 더비를 치르느냐도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